한국이 만든 인공태양 K스타가 또다시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스타를 이용한 플라즈마 실험에서 핵융합 핵심 조건인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를 20초 이상 연속 운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연구 성과는 향후 핵융합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1990년대부터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10년 이상 늦게 참여한 후발주자였지만 2007년 K스타를 완공한 이후 엄청난 속도로 연구 역량을 드러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내면서 선두그룹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핵융합 선진 7개국으로 구성된 국제핵융합실험로 이터 프로젝트에 상당한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의 K스타는 전 세계로부터 사기라고 비난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 핵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전도 물질이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세라믹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외국 과학자들은 이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기라는 주장까지 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플라즈마 1억도까지 도달해 나날이 유지시간을 연장하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록에 대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앞다투어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영국 익스프레스는 한국의 인공태양이 1억도에서 20초간 유지하며 세계 기록을 세우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과학자들이 만든 K스타 초전도 핵융합장치 덕분에 꿈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내용을 실었는데요. 핵융합 에너지를 일으키는 것은 20세기 초 이후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의 꿈이 되었지만 그동안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뤄내기 어려운 목표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국이 이뤄낸 결과에 대해 과학 전문지 뉴아틀라스, 파퓰러 메케닉스, 호주 사이언스 알러트 등 전 세계 과학 전문지에서 모두 이 내용을 다루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굉장히 짧다고 생각되는 시간인 20초가 이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양 중심부에서 물질은 고체, 기체, 액체가 아닌 제4의 상태인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합니다. 플라즈마 상태에서 수소 원자 2개의 원자핵이 결합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요. 이 태양 에너지는 단 1초 동안 방출된 양으로도 인류가 100만 년을 쓰고도 남을 만큼 강력합니다. 인류는 이렇게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핵융합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태양이 아닌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태양 중심부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인공태양입니다. 진공 공간에 중수소, 삼중수소 등 핵융합 원료를 넣고 가열해 1억도 이상이 되면 태양 중심부와 유사한 플라즈마 상태를 구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핵융합이 가능해지려면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공태양 내부와 외부의 압력과 온도 차이로 융합로 내부의 플라즈마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장시간 보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다른 나라의 핵융합 장치들은 순간적으로 1억도 이상 초고온 플라즈마를 만들어내더라도 10초의 벽을 넘지 못했죠. 외신들이 주목하는 이유도 10초 이상 지속되면 일반적인 전도 장치는 작동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인데요. K스타는 이런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며 지난해 세계 최초로 8초 유지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험에서 지속시간을 20초로 연장한 것이죠. 이번 성과는 10초의 벽을 깬 것과 함께 1년 만에 플라즈마 제어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7년 당시 0.1초도 구현하지 못했던 국내 연구진들이 25,900여 번 실험을 통해 만들어낸 집념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를 상용화하려면 인공태양이 24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1억도 온도를 300초 이상 유지하면 24시간 이상 가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공태양 연구의 최종 목표는 2025년까지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를 300초 동안 연속 운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K스타는 세계가 공동으로 건설 중인 국제핵융합 실험로 이터가 완공되는 2025년까지 300초 유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터는 2025년 첫 플라즈마 생성을 목표로 7개국이 18조 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중 한국은 초전도체, 진공용기 본체, 조립장 비료, 전원 공급장치, 열차 폐체, 삼중수소 저장 및 공급장치 등 9개 품목까지 조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국내 과학자 50명과 기업 인력 21명이 프랑스 카다라슈 현지에 파견돼 있으며 지난해 4월 기준 이터로부터 총 127건 6,032억 원어치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일 국내 기업 비츠로테크가 세계 경쟁 업체들을 제치고 리터의 진단장치 보호용 1차벽 제작을 맡게 됐습니다. 진단장치는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손상을 막을 보호장치인 1차벽이 필요합니다. 약 130억 원 규모로 비츠로테크는 2024년까지 제작을 마쳐 공급을 완료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태양광과 풍력이 있는데도 과학기술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핵융합 기술에 힘을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요?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의 대형 전력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핵융합을 통해 상호 보완이 돼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태양광과 풍력의 왕국이라 불리는 독일은 날씨가 흐리고 바람마저 불지 않았던 2017년 1월에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할 방법으로 핵융합이 제시된 것이고 한국은 이미 주도권을 잡은 것입니다. 핵융합 에너지의 연료는 바닷물에서 나오는 중수소와 노트북이나 휴대폰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입니다. 고갈될 염려가 전혀 없어 끝없이 발전이 가능합니다. 석탄 300만 톤으로 만드는 에너지 양을 중수소 100kg과 리튬 3톤만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에너지 효율도 월등히 높습니다. 발전 과정에서 미량의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10년의 보관 과정을 거치면 자연 상태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도 없고 태양이 에너지를 내는 방식과 같기 때문에 환경친화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기저발전의 대다수는 석탄을 의존한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족한 에너지 부분은 천연가스나 석유 등을 태워서 충당하죠. 그런데 인공태양 기술을 확보해서 제대로 핵융합 발전이 자리 잡힌다면 전력 생산 시스템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게 나지 않는 국내 환경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산유국들의 경제력은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K스타는 관련 연구에 늦게 뛰어들었지만 10년 동안 안정적인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좋은 결과를 많이 내면서 오히려 미국에서 연구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는 장시간 운전하는 장치가 없어 미국 에너지부에서 예산을 대고 K스타 장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핵융합으로 전기 생산이 가능해지는 시기는 204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지만 핵융합 에너지 기술이 상용화되면 에너지 수출까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핵융합 발전 기술을 수출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투자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현실이 되었을 때 불러올 수 있는 획기적인 이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연구를 진행 중인 것이죠.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개척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